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광명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뉴타운 중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광명 뉴타운에 들어가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재개발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소한 용어와 함께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한 번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 중후반대로 접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되는지, 그 외에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매물을 볼 때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에 들어가려면 과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실제 매물을 보면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스토리 채널의 주부스토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절세에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열광하는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은 7호선 광명 사거리역 주변에 25,00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미니 신도시급 규모죠. 웬만한 서울보다 입지가 좋고 근처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직주 근접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대부분 이주 철거 중으로 사업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아직 관리 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은 9구역, 11구역, 12구역이며 세 구역 모두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준공전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점에 현명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개발 물건들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물건들을 살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그 물건 자체의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물건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의 가치가 1억인데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3억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면 우리는 총 4억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이 재개발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억만 있다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겠죠. 보통 청약을 할 때 당첨이 되면 분양가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를 내게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책정됩니다. 조합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1억 정도 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4억일 때 조합원 분양가를 3억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현재 내 물건의 가치가 1억인데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면 조합원 분양가 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에 원래 가치인 1억을 뺀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 1억, 프리미엄 3억, 추가 분담금 2억을 다 더한 값 6억이 됩니다. 쉽죠? 하지만 처음부터 6억이라는 돈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은 금액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4억의 입주권을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세입자가 전세 1억에 들어가 있다면 3억의 입주권을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추가 분담금을 기간에 맞춰서 납부해야 되는 구역도 있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 100%를 한 번에 내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은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광명 뉴타운 9구역 매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명 뉴타운 9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선 3억 중후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4평 5구 A타입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이 3억 중후반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감정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매수 가격이라고 했죠. 하지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초기 투자금이라고 하며 초투라고 부릅니다. 9구역 24평의 경우 초투가 3억 7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억 4천에 프리미엄 3억 5천을 더한 값에
보증금 1억 1천을 뺀 가격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2억 8천이므로 총 매매 가격은 7억 8천 정도가 되겠네요. 34평 84B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5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 분담금은 3억 9천으로 총 매매 가격은 10억 3천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2억에서 3억 정도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구구역의 경우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40%, 입주시 잔금 5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을 부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감정가의 40%까지 나오며 이 외에도 별도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사비가 제공됩니다. 이사비는 무상으로 300만 원을 주고 무이자로 1200만 원을 제공해 줍니다. 보통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주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6개월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증금을 마련해야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광명의 랜드마크가 될 구역이죠. 11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구역은 24평 59A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이 5억 1천 정도 들어가며 총 매매 가격은 9억 1천입니다. 31평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은 5억 8천이며 총 투자금은 10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34평 84A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은 7억 1천 정도 들어가며 총 매매 가격은 12억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보이지만 철산역 센트럴 프루지오가 15억이라는 걸 감안하면 3억 정도 저렴한 시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는 잔금 100%라고 하는 매력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즉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주 시점까지 열심히 재테크를 한 뒤에 입주 시점에 맞춰서 잔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감정가의 40%가 나오며 이사 동료를 위한 이주비 대출은 무상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고 무이자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구역과 함께 광명 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12구역의 매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 59A 타입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이 5억 1천 정도가 들어가며 총 매매 가격은 8억 9천입니다. 30평 74A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은 6억 정도 들어가며 총 매매 가격은 10억 4천입니다. 34평 84A는 초기 투자금이 8억 7천 정도 들어가며 총 매매 가격은 11억 3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11구역과 마찬가지로 잔금 100%이며 이주비 대출은 감정가의 40%가 나옵니다. 이사비도 11구역과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광명 뉴타운 16구역 아크 프레자이 위브의 경우 34평 84A 기준으로 12억 5천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6구역의 경우 광명 사거리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아직 광명 뉴타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뒤에 광명 뉴타운이 모두 들어서는 시점에는 좀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겠죠. 11구역과 12구역의 경우 입지적으로 16구역보다 앞서기 때문에 철산역 역세권에 있는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 사거리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철산역에 있는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는 15억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 기준의 가격이므로 6, 7년 뒤의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보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관리처분 후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매수 생각이 있다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잔금까지 치르셔야 합니다. 9구역은 관리처분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짧으면 한두 달 안에 길어지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됩니다. 11구역과 12구역은 하반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초기 투자금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시점에는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 지원이 되긴 하지만 주택수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충분히 계산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얄층, 로얄동에 배치가 되며 발코니 확장 무료, 다양한 가전제품 등이 제공되며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물론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기 때문에 총 매수 금액은 분양가보다 비쌀 수 있지만 막연하게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준공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준공 후에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맞추
맞추려면 실거주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재개발은 새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미 사업 진행 막바지이기 때문에 절대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6년에서 7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을 노동소득을 통해서 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개발 물건 매수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9구역, 11구역, 12구역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